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친절한 금자씨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죠. 비슷한 말인데 어제 국회에서 나온 너나 잘해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에게 한 발언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야유, 징계가 필요할까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국회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야유, 징계가 필요할까요? 입니다. Yes나 No라고 대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로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친절한 숙현 씨, 친절한 금자 씨가 아니고요.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친절한 뉴스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냥 웬 그 여야 당 대표들이 우르르 와서 참석을 했네요. 네, 잘한 거죠? 예, 일단 네. 그렇습니다. 총 출동했습니다. 올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요.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주최하는 위령제가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부 대표로는요. 정호원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 대표 5명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다 이런 해석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여전히 관심사였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이 무인기 이게 아주 이제 계속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경기 북부하고 서울 상공에서 200여 장이나 사진을 찍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있다. 이런 일부 보도에 대해서요. 네. 총 193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확인을 하면서도 네. 북한에서 발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찍은 영상이 북한으로 송신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송신되기까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기술력으로 딸린다는 거죠. 네. 또 이 무인기에서 그 국내에는 없는 지문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은요.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무인기가 발견이 되면서 세간에서는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근거 없는 비관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전에 금융위기 한가운데서 윤중현 당시 기획부 재정부 장관이 자주 하던 말입니다. 이번에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무인기의 폭탄이나 혹은 생화학 무기를 탑재해서 떨어뜨리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폭탄 등을 달기 위해서는 무인기 크기를 상당히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소형 무인기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공격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예, 예상하셨던 그런 이슈들이 오늘 그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네. 정홍원 총리가 출석을 했는데요.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따지자 공약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다. 다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요. 양당 간의 논의를 걸쳐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니까 국회에서 해결해달라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국회에서 해결해달라. 네, 그렇죠. 청와대는 뭐 무관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요.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은 대선에서 진 당은 공약을 지키는데 이긴 당은 안 지킨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 이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막말 논쟁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막말 논쟁이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같은 당 이재호 의원이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주요 덕목은 경청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상대당 의원들이 연설이나 대정부 질의를 할 때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서 상대 발언을 방해하면 청와대에서 격려 전화도 오고 전투력을 높이 설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긴 있었군요. 과거 시절인데 지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를 느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재호 의원이 따끔한 충고를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마디 했는데 이 국방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후속 병력 증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네요. 네,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요. 현지 시간 2일 미국의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후속 병력을 증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 자리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서 미군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전장이라면서 유사시 증파될 후속 부대에 자기의 우려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일단 지금 미국 국방부는 국방 예산 감축으로 상당히 불만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 가지 메시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방비는 줄이지 말라는 어떤 내부 메시지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을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제 증거 조작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증거가 조작됐다는 건 밝혀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 결재권자가 대공수사 단장이었다. 이렇게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내부 요원에게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요.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문서로 확인이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소한 대공수사단장까지는 이번 사건의 증거 조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암호화된 전문뿐만 아니라요. 공작금도 최소한 2급 이상이 결재해야만 집행이 됩니다. 검찰인 2급인 최모 단장 바로 아래 지금 이모 대공수사처장까지만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어디까지를 꼬리로 보고 자를지 참 궁금하기만 합니다. 네, 저 지켜봐야 되겠네요. 롯데 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 다음 주에 신헌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요. 신원 롯데쇼핑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그리고 김모 고객지원본부장은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약 5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본부장 등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어벤져스2 촬영으로 통제되었던 월드컵 북로가요. 월드컵 파크 7단지 4거리 이전부터 상암초등학교 4거리까지 양방면 조금 전 6시부터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수도권 일부 구간으로 아직 빗길입니다. 빗길 안전운행도 하셔야겠고 사고 소식 곳곳으로 들리는데 먼저 신정로 부천 쪽으로 서부 트럭터미널에서 신정 이동 쪽으로 3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 있었기 때문에 부근으로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 밖에 종로가 신설동에서 흥인지문, 종로 2가에서 1가 쪽으로 밀리고요. 강남대로는 신사역에서 논현역,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교육개발원 입구에서 연곡 사거리까지 차간역을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인터뷰입니다. 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경선을 치르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3인의 후보가 1명으로 합쳐서 경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거꾸로 당에 대해서 컷오프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원유철, 정병국, 김영선 세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잘 돼갑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네. 아침에 원유철 의원님하고 또 네네. 정병국 의원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긴급 회동을 하셔서 뭐 결정을 하셨다는데요. 네.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으셨나요? 예, 지금 저희 경선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요. 예. 17일부터 경기도는 이제 합동 연설회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리고 후보 등록 마감이 이번 주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오전에 긴급하게 그 국회 근처에서 모여서 네. 그 사실상의 단일화를 위한 3자 회동을 가졌고요. 네. 의견 조건을 이뤄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누가 만나자고 그랬습니까? 뭐 제의를 뭐 제가 또 하고 뭐 네. 다 같이 뜻이 모아졌습니다. 예. 그렇게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 세 사람 사이에서 한 분 하고 네. 또 다른 이제 후보 그 남경필 네. 의원하고 경선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자고 네.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금년에 1월 초에요. 예. 제가 출마 선언을 가장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예. 그리고 이제 원유철에 뭐 연예했고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 김영선 전 의원께서 연이어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세 명이 이제 경기지사 새누리당 경선 구도를 만들어 가던 중에 예. 그 소위 뭐 괴물 같은 중진 차출론이 불거져서 네. 남경필 의원께서 이 등 떠밀려 나오시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네. 언론의 사실 집중 조명을 받고 나오시니까 예. 남경필 의원께서요. 네. 그러지 않아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인데 네. 이 폭발적으로 인지도가 상승해 버렸어요. 예. 그래서 후보 간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그런 정상적인 경선이 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주장한 이 후보 단일화는 예. 이 중진 차출론에 맞서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후보 단일화의 원유철 후보와 이제 중진 자출론의 남경필 후보가 네. 경기도의 미래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그 중진 차출론이나 괴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정병국 의원은 자신도 중진이다 그러던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표현이 그 당시 저희들은 다 사선 의원인데 네. 한쪽으로만 이게 이제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때 예. 마치 특정인을 가지고 특정인만 중진이고 특정인이만 그 차출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네.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원유철 후보가 예상되는 김진표 의원이나 원혜영 의원이나 김상건 전 교육감 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만 제가 그 가상 대결에서 결코 뒤지지 않고 이기는 구도였거든요. 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더 좀 저희가 좀 황당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이 여론조사 해봐야 그게 뭐 그렇게 이 뭐 결정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얽매이셔가지고 단일화까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드린 마치 4명이 할 경우에 네. 지금 이제 4명이 할 경우에는 이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TV 토론을 한다든가 네. 합동 연설을 할 때 시간이 제약돼 있고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치열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왜 후보가 되려고 하는지 네, 네. 또 경기도지사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예. 또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정책 경쟁 또 검증 이런 것이 돼야지만 우리가 새누리당이 본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재 4명 구도를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히 구도가 깨져 있어요. 네. 한 분은 굉장히 부풀려 있고 다른 분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잘못된 구도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당원들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느 한 분이 후보로 선정이 되면 남경필 의원하고 맞붙게 된다. 그렇게 될 되면 겁니다. 훨씬 지지도가 높아질 거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높아진 당사자가 바로 원유철 의원님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로군요. 네. 제가 사실은 네. 경기도지사가 감이 되겠다고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예. 그 경기도지사를 축구선수에 비유하고 제가 원내대표를 야구선수로 종종 비유합니다. 네. 그래서 남경필 의원은 야구는 잘할지 모르지만 예. 축구는 원유철이가 잘한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그 박지성 같은 네. 언성 히로 원유철이가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남경필 의원은 원유철한테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에서는 뭐 중립이죠. 저희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선을 하고 있으니까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고 아니, 오늘 제안하신 그 단일화 제안한 거요? 예. 제안한 거는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 공천관리위원장이신 사무총장께 네. 저희 3명 모두가 가서 네. 얼마 전에 네. 가서 지금 막 접수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네. 합의문을. 예. 조금 전에요? 조금 전에. 네. 그러면 그 세 분 사이에서 선정하는 문제는 뭐 당에 위임했습니까? 여론조사라든가? 예, 뭐. 맞습니다. 방식에 대해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예. 여론 3명을 예. 대상으로 하는 그 여론조사를 예. 중앙당에서 의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분이 낙점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일단 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시고 경기도지사가 되셔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기왕에 연결이 됐으니까 네네. 도대체 경기도를 어떻게 바꾸겠다. 네. 또 중요 공약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매니페스토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네. 예. 어떤 주요 정책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는요. 네.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도 1000년이 돼가고 있고요. 네. 그 1000년 동안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이자 심장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감히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이 창조 경제와 통일이라는 네. 국가적인 이런 그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땅이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가 창조 경제의 꽃을 피우고 통일을 열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경기도 부지사로 일할 때 실제로 이천의 하이닉스 공장의 그 증설을 위해서 투쟁해왔던 네. 그런 경험이라든가 네. 또 18대 때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네. 지금은 이제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 모임 대표로서 네. 튼튼한 안보위에 통일을 열어가는 경기도의 역할, 네. 또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의 꽃을 피워서 네. 제2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경기도의 땅, 그거를 이제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공약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경기도가 통일 한국의 중심이 되면서 네. 제2의 한강의 기적, 통일을 열어가는 시대적인 소명을 경기도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되시고서 이제 생각하시고 열심히 뛰실 텐데요. 지금 전국 현안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네. 일선에서 뛰어다니시다 보면 이 기초공천 문제 때문에 이 야당 쪽에서는 네. 아주 난리인가 봐요. 네네. 그 여당에서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죠. 저희는 뭐 네. 원내 대표께서 네. 대표 연설을 통해서 기초공천을 약속한 거에 대해서 뭐 지킨 거는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셨고요. 네네. 다만 집권 여당의 국정을 운영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네. 국민들에게 혼란을 안 주고 네. 이제 공천권을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 저도 뭐 포함됩니다만 네.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사실 그 좌지우지했죠.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사양식 공천을 함으로써 네. 새로운 정치 문화, 선거 문화를 우리 새누리당이 만들어
가자라는 차원에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뭐 철회하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단체 농성에 들어가 있고 뭐 상당히 강도 높게 대항을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당은 네.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냐하면 정당이 그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면 굉장히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4년 전에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네. 경기도 교육감 선출을 하는데요. 네. 경기도 교육감이 정당이 추천을 안 하니까 네. 성명에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매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처럼 강씨 같은 경우에는 1번, 뭐 최씨나 한씨 같은 경우는 이제 최씨나 뒷번이 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번호에 대한 기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시고 정당의 이미지가 영산돼서 투표를 하시는데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초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 맞지 않고요. 저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기여를 지금 부여하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방식이고 알겠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선거가 왜곡되지 않고 국민들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 봅니다. 조금 전에 그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더 나가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 하고 한마디 했어요. 네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끌시끌하네요. 네. 제가 뭐 답변할 상실은 아니고요. 아니 아무리 원내대표를 해도 그 네네. 의원께서도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아무튼 표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품위를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경환 원내대표가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품위를 지키는 게 좋겠죠. 예. 그 현장에 안 계셨어요, 그날? 그때 그 말씀할 때 저희가 우리 경선 후보들끼리 뭐 회의를 하느라고 제가 행사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이 기초공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입장이 달라서 말이죠. 아니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의 그 선거에 한 당은 공천을 하고 한 당은 공천 안 하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더 대화를 할 필요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죠.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투표의 현장에 가셔서 분명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국회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화는 해야죠. 맞습니다. 네. 근데 자기 고집으로만 가면 그 정치가 아니죠. 정치라는 게 원래 타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오늘의 주제인 저희 3자 4.1상의 단일화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당내이지만 이렇게 잘 아름다운 경선이 되기 위해서 마무리 잘 쳤습니다. 아주 모범을 보이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새누리당 출신 아닙니까? 김문수 지사. 그런데 이제 그걸 새누리당에서 계속 이제 또 지사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야권에서는 뭐 무상버스 뭐 이런 공약도 내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그 경쟁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다들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다만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무상버스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의 지금 10명 중 8명이 그거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조사됐고요.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서서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차가 막혀서 약속 시간을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루에 125만 명이나 우리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세요. 저도 경기도민이고 서울로 출퇴근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3년 동안 지금도 당연히 경기도민입니다만 3년 동안 버스로 전철로 출퇴근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경기도의 교통량이 심각한데 하루 빨리 저가 이제 내세우는 거는 2층 버스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대학 통학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통학버스. 경기도에 대학이 많거든요. 뭐 수원이나 용인에 뭐 평택도 있고 그렇고요. 많은 대학들의 스쿨버스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서
빈차로 올라갑니다. 학생들 태우러.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걸 활용해서 학생들을 빈차로 올라가지 말고 도민들을 태우고 가면 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개안될 수 있고요. 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네. 네, 다음 기회에 또 기회 있으면 듣기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전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국회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야유, 징계가 필요할까요? 였지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7258님께서는 yes라고 적으셨는데요. 7390님께서는 또 역시 yes라고 하셨네요. 네, no라고 쓰신 분들도 이제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그 긴 문자, 유료 문자인데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yes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요, 이 3.1절을 3.1절이라는 대답을 듣고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적은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무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한국사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한국사를 통해 세계사를 바라보고 세계사 속에 글로벌 시대를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고객과 함께하는 솔루션 파트너 LG화학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원혜영 경기지사 예비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yes or no 질문, 국회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야유, 징계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9182님께서는 yes. 국회의원들의 막말 어제오는 일도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정집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징계 회부 찬성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네, 6028님께서는 노라고 적으셨습니다. 늘 있던 일이지만 징계를 주면 그때뿐이지 바뀔 거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의원들 스스로가 잘못된 걸 인지하고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아직 의견 안 주신 분들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무기한 전자농성에 돌입하고 1인 시위까지 하고요.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한 분이죠. 원혜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오내영입니다.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좀 뛰고 계시는데 잘 돼갑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 재미있으세요? 네. 그 기부천사 원예형 콩나물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풀무원을 창업했는데 예. 거기서 생긴 목을 다 사회에 환원했거든요. 예. 그리고 전세 산다 그래서 예. 오래전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풀무원의 대표 상품인 콩나물 아닙니까? 두 가지로. 아하. 그래서 다 기부해서 아무것도 없는 개털 원혜영이가 네. 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네. 우리 콩나물처럼 작은 힘을 모아가지고 도와주자 이런 뜻으로 펀드를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주 재밌다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전파해 주셔서 네. 요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콩나물 펀드. 예. 그 수수료를 개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2000년 대선 때 아름다운 바보 노무현 있었다면 네. 이번 지방선거에는 아름다운 개털 원혜영이 있다 이렇게 격려 트위트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요.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끊고 다시 걸겠습니다. 전화 좀 끊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이죠. 원혜영 의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다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관한 입장을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들 합니다. 어떤 의견인지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조금 감이 안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잘 들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이 기초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은 뭐 무기한 농성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회 로턴더홀에서 하고 있고, 예. 저는 내일 점심시간에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서, 예.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경기도를 좀 누비고 다니셔야 할 텐데 광화문에 와 계시면 어떡하나요? 글쎄요, 오늘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경기도의 각 도시를 돌면서, 네. 기초공천 약속을 지킬 것을 이행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당에서는 범국민 서명운동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까? 네,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네.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뭐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법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이번 4월 국회입니다. 예.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네. 꼭 이번에 바꾸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너나 잘해 그러고 나오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거든요. 예. 누가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거고 네. 원래 저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네. 기초의원만 공천을 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예. 박근혜 후보가 그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구청장, 군수도 나는 안 하겠다. 이건 반드시 지키겠다.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아니다. 예. 그리고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서 해방시키겠다. 예. 아주 강하게 여러 차례 반복하셨거든요. 네. 그거를 본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지금 여당은 번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약속을 지키라는 걸 촉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오르니까 우리 주장을 받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신이 됐던 약속을 스스로 지켜달라 이런 요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공천을 하게 되면 일본은 이제 새누리당 공천자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후보들이 번호가 이제 헷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 이런 선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네, 경쟁을 다 안 하든가 다 하든가. 같은 룰로 해야지 한 경기라면서 네. 두 가지 룰이 적용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대통령께 또 새누리당께 네. 그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행법은 다 공천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새누리당에서도 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주장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당내에. 네, 네. 그런데 제 생각은 또 많은 의원들 생각이 그거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기보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국민에게 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자. 네. 장외투쟁도 하자.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투쟁이 특히 4월 말까지 이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새누리당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는 정말 저는 이 기초선거 내지는 지방선거 보이콧까지 포함해서 보이콧? 모든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콧요? 보이콧을 네. 하면 출마자를 안 내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러면 지금 그럼 선거 결과는 네. 뻔한데요?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저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세력이 불이익을 받고 예.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더 덕을 보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우선 네. 우리 정치권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꼭 보이콧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네. 모든 방안이 다 강구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새누리당의 강은희 대변인이라고 있어요. 네. 그이하고 여기서 대담을 했는데 뭐 대통령이 여기서 사과를 한다든가 여기에 뭐 이 문제에 개입을 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좀 말이 될 얘기를 해야지 뭐 반박을 하든지 그렇지만 참 예. 답답합니다. 네. 이게 대통령이 한 대국민 약속이거든요. 대통령이 우리 약속이다. 야당이 이렇게 하자고 무슨 협상을 했거나 욕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야당 후보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강하게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기초선거 공천대제를 전면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를 살리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약속을 안 어기면 최소한 왜 안 어길 수밖에 없게 됐는지 예.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민에게 그리고 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제 보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대리 사과라고 네. 원래 박근혜 정권에선 대리가 지금 유행이긴 유행입니다만 그래요? 대리 사과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너나 잘해 한마디가 나와가지고 시끌시끌한데 그 발언에 그렇습니다.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정말 품격과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런 품격 있는 정치, 국민에게 좀 희망을 주는 정치는 예. 손바닥이 한쪽 손만 부딪혀서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예. 여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는 사퇴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예. 최경원 원내대표. 네, 어쨌든 좀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퇴하라고는 주장을 안 하시네요. 네, 뭐 해봐야 하지도 않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뛰고 계시니까 예비 후보로 이 경선 그 방식에 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네. 있습니까? 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은 예. 야권의 통합이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혁신을 할 거라는 기대를 국민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정하는 것부터 예. 가장 시민 참여적이고 혁신적인 예. 경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공론조사나 배심원제를 주장했는데 예. 다행히 그게 이제 일부는 반영됐습니다. 예. 그 확정이 됐어요? 경선 방식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오늘 저녁에 확정되는가 봐요. 오늘 근데 저녁에? 안타까운 게 예. 일반 여론조사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 가지고 공직 후보를 정하는 게요. 예, 예. 근데 50% 비중이 포함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정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아주 정말 구태의연하고 가장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하는 뜻을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공론조사 방식 이런 것을 그 방식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시고
여론조사는 배제하자 그런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득이 하면은 네. 저 새누리당처럼 20%나 30% 네. 낮은 비율로 하는 건 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너무나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결정 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네. 결정이 어떤 형태든 나든지 승복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조직인으로서 예. 결정을 승복해야 됩니다만 어떤 그 결정이 혁신을 기대하는 국민들, 네. 이 야권 지지자들에게 부응하는 결정이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진표 예비후보, 김상곤 예비후보,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 경쟁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내가 가장 이 경기도지사로 적임자다. 내가 경기도지사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출마의 변 그리고 중요 공약 어떻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버스 공영제를 대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죠. 네. 이 버스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네. 이게 민간 업체의 영리 행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기업 이익만 추구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고요. 네. 또 이런 혁신을 예. 제가 원혜영이가 살아오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풀무원을 창업해서 예. 대한민국 식품의 가치와 기준을 혁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 안내 시스템도 부천에서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예. 5년 뒤에 서울이 도입했고 이제는 모든 국민이 버스 언제 오는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기다리게 됐습니다. 네. 이런 혁신의 성과가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 원혜영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 혁신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의 도정 8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지사가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근데 뉴타운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면서 네. 지역 경제를 파괴하고 지역 갈등을 증대시키고 아주 큰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네. 이걸 치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전은 토건이 아닌 문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기도 운영이 필요하다. 바로 그거에 대한 최적 모델을 원혜영이가 만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기대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역 경제를 파괴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를테면 뉴타운으로 묶여놓으니까요. 5년 10년 동안 네. 기와 땅도 안 갈고 문틀도 안 바꾸고 페인트 칠도 안 하고 그냥 이게 다 헐구새로 줄 거니까. 네. 근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결국 안 하게 됐거든요. 90% 이상이. 네. 그러니까 그 동네 골목길 경제가 아주 죽은 겁니다. 네. 정말 아주 큰 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열심히 뛰시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혜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오는 4월 30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아서 기아 대책과 함께하는 특집 모금 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를 방송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을 이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특집 방송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되는데요. ARS 060-700-0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동결연 상담번호 02-2085-8257번으로 문의하시면 희망 나눔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30일 오전 10시 YTN 라디오 개국 6주년 기념 특집 생방송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 국회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야유, 징계가 필요할까요? 였죠. 3307님께서는 yes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보편적인 교양 수준에 못 미친다면 당연히 징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격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셨고요. 9094님께서도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의원 세비 중에는 품위 유지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품위 유지비를 환수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앞에 원효영 의원과 인터뷰 중에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94.5 YTN 뉴스 FM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